14강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 첫 번째, 걷기와 사색 즐기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부와 자기 개발을 잘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과 집중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대인의 평균 IQ는 94점으로 우리보다 12점이나 낮습니다. IQ 테스트의 결과로만 보면 유대인은 우리보다 결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두뇌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노벨상을 휩쓸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수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과 자녀들의 목표가 명문 대학에 입학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창업을 하여 글로벌한 기업인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의 철학가이며 최고의 과학자와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평생 공부하고 생각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생각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생각은 사색을 즐기는 것이며 사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걷는 것입니다. 걸을 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사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오래 앉아있고 운동 부족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암을 스스로 자초하는 나쁜 습관을 매우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처럼 농사를 지으며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열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열량의 음식을 먹었고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10km에서 15km는 걸어 다녔습니다. 왜 산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20여 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네에서 도서관 갈 때, 마트 갈 때, 은행에 갈 때 배낭을 메고 왕복 2시간은 기본으로 걸어 다닙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강의 준비와 박사 논문을 위해서 연구할 내용을 메모합니다. 그러면 운동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뇌 속에서 엄청난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연구에 몰두하거나 큰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를 위하여 더 중요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지금의 게으름과 식탐과 중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 비전이 가능성이 있던 없던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꾸고 하나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것은 공짜다. 공짜인데 안 하면 바보다. 아시겠죠? 지난 강의 때 저의 걷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해외로 사업을 하러 떠나시면서 저와 오빠를 외갓집에 맡기셨는데요. 엄마는 저를 가까운 초등학교로 전학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6학년까지 3년 동안 다니라고 하시고 떠나셨답니다. 저는 서울 충정로에 있는 미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3학년 때 그렇게 홍은동 문안촌 산 꼭대기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어린아이 걸음으로 2시간을 내려와야 했고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또다시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왕복 6시간입니다. 집에서 뒷산이 북한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산을 타고 내려오면 정거장까지 조금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어서 눈 오는 겨울에도 저는 산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잘했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린 시절부터 걷고 운동하는 유익한 습관을 반드시 길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고 그 유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가족은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대에 마닐라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과 놀거나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거의 매일 스쿨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느냐, 걸어가느냐. 그러나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약 2시간이 걸렸지만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의 평균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이상입니다. 땀을 흘리며 걸으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그냥 암기하기도 했고, 우리 집의 가난한 현실을 원망하기도 했고, 많은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당한 후에 우리 집은 가난했고, 엄마는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중고 책방에서 책을 사서 읽었고, 미래의 여성 CEO가 되겠다고 막연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절하면 이미 마음에서 진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은 공짜인데 왜 미리부터 포기하시나요? 그 후 저는 한국에 와서 바스포라는 독일 회사에 독일인 CEO 비서로 일을 했고, 프라다 코리아, 제일은행 은행장실 비서실장으로 많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잠시 살면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저는 마누카 내추럴 코리아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누렸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걸으며 생각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연히 길들여온 걷고 사색하는 습관들이 유익하고 과학적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자동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운동화를 신고 가능하면 40분 정도를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제 책상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의들이 진행되면 저는 통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점심을 굶거나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때우는 일상을 거의 12년 동안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24살부터 외국인 CEO들과 일하며 보조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걸으며 생각하는 과학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CEO들과 유대인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비결을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비결은 뇌를 위하여 매일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비결은 반복 학습뿐입니다. 뇌를 위해서 먹고, 뇌를 위해서 걷고, 뇌를 위하여 묵상하고, 뇌를 위하여 공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거나 시작은 해도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당장 좋은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의 다른 점은 지속력과 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알려줘도 따라하지 않는 게으름과 100%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토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뇌과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오시마 기요시는 그의 저서 걸을수록 뇌가 좋아진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엄청난 정보가 다리 근육에서 신경을 통해 뇌내 심피질의 운동을 관장하는 감각령에 도달한다. 뇌로 향하는 정보 전달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두 발로 걷는 동안 뇌와 다리 사이에서는 복잡한 신호 교환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자신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며 걷고 있는지, 노면은 안전한지, 경사도는 어쩐지 등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뇌에 도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는 실시간으로 다리에 지시를 내리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진다.
걷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걸으면 뇌 나이가 젊어지는 비결이다. 뇌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 공부를 할 때보다 오히려 걸을 때가 두뇌 개발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뇌와 근육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쓰면 쓸수록 단련된다는 것이다. 다리 근육은 걸으면 탱탱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공짜로 건강과 뇌 개발을 위한 비결을 알려줘도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빨리 죽으시면 됩니다. 단 죽기 전에 의료비로 수천만 원씩 병원에 바치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족들은 정말 많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의 저자 이상민 작가는 창의력과 사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신문을 보고 여행을 하고 사색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어떻게 노는 시간인가? 이 시간은 새로운 형태의 공부이자 투자이다.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때로는 바다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고 때로는 하루에 50km 정도를 걸어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색도 해보는 것이다. 때로는 새벽 3, 4시에 길거리를 한 달간 걸으면서 사색을 해보는 것이다. 이러면 자신의 철학을 뒤흔들리면서 영역이 확장된다. 사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깊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러면 진정한 창의성이 무엇인지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소위 놀아봐야 창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놀아야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 속에서 길을 찾게 된다. 또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철학이 확장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놀아야 한다. 놀 줄 모르면 절대로 성장을 못한다.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자연과 함께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되 때로는 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되 때때로 묵상하고 쉬어주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두 적절하게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걸으며 사색을 즐기기입니다.